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일 양국이 오늘 이 문제를 두고 서울에서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의 등재를 막든지 만약 등재를 막지 못하면 일본 정부가 조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사실까지도 기록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일제 조선인 강제노동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의 황평우 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일 정부가 오늘 이제 만나서 일제 강점기 당시에 조선인 강제노동시설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협의하게 되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코모스라고 그 전문가 그룹에서 그 모든 내용을 결정하는데요. 예. 여기서 아마 좀 이렇게 보완하라라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한국 측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관련 역사 사실을 보완해라. 어떻게 보완하라는 말인가요? 예를 들자면 현재 이제 일본은 굉장히 그 근대 산업 시설에 대해서 자국의 입장에서 미화해서 등재를 신청하고 있지만요. 예. 사실 알고 보면 여기는 정말 그 모든 그 강제 징집과 그다음에 징용, 그다음에 살인 사건, 많은 인류의 희생들이 특히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의 조선인에 대한 희생이 많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역사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이제 이런 상태니까 이제 일본은 굉장히 지금 다급해져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그럼 유네스코 관련 그 전문가 그룹들도 그러한 역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인지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입니다. 왜 이 등재를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등재해야 되냐 이런 우리 단순한 논리에서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예. 세계유산은 어느 나라 국가에서 신청을 했을 때 등재를 반대하거나 막으면 국제적으로 미화를 고립하는 현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왕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안 당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등재를 하는데 일본이 그 군국주의 시절에 또 강제 징집했던 거 제국주의 시절의 모든 역사 공과 오에 대해서 다 등재를 하게끔 우리가 계속 동력을 쏟았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왜 이제 그러냐면 한편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 왕따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제 일제 강점기 징용됐던 피해자나 유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노역도 당하고 죽음까지 당했던 그런 곳을 어떻게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세계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이제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제 갈 것인데.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제가 미화한 부분에 대해서 등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문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난 다음에 그 독일이 그 제국주의 시절에 아주 핍박했던 유태인들이나 또 폴란드 사람들에 대해서 전 세계인이 이런 치욕의 역사, 인류가 만행을 저지른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일본인한테 강제로 징집당해서 또 정신대나 많은 희생을 당한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일 양국의 몇십 년 전에 불행했던 과거로만 외국 사람들한테 치부되고 있어요. 예. 근데 오히려 그렇게 등재한다고 하면 일본이 등재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세계유산 등재를 포기하면 일본은 거의 영원히 등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굉장히 아픈 게 있는데 설악산이 세계 자연유산 등재할 때 사실 그때는 개발론자들한테 우리 세계유산 등재하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하는 심의장 가서 우리 분들이 가서 데모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취소를 당하면 세계유산 등재를 영원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냥 철회를 했죠.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등재를 못하면 거의 영원히 세계유산 등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도 최선을 다해서 아마 등재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기술로 해서 등재하면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그것을 네. 잘 볼 수 있게끔 되는 방식이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그렇죠. 기념비나 저는 알림판 이렇게, 등.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 일간지에서는 뭐 위령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위령비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 세계유산이 되면 여기에서 우리 조선인이 또 주변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그러면 세계유산에 걸맞게 위령비도 세울 수 있고 외국인들한테 알려낼 수 있고 이게 인류사에서 있었던 치욕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그중에 우리 조선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희생이 됐다라는 걸 알려낼 수 있겠죠. 이제 만약에 네. 두 정부가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요. 일본은 만약에 부결된다면 영원히 세계유산 등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철회를 하거나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는 등재 철회를 하는데 등재 철회도 쉽지 않은 게 한번 철회하고 나면 다시 등재 올리는 그 일본 국내 사정도 굉장히 녹록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세계유산 등재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도 세계유산 등재 순위가 굉장히 밀려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다음에 또 내년에 등재시킨다고 하면은 모르겠으나 일본 국내 사정도 뭐 마찬가지로 이 등재 순위가 다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하거나 또 부결이 됐을 때는 일본의 데미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헤게모니는 우리가 잡고 있다라고 봐셔야 돼요. 우리 정부가 또 우리의 어떤 문화 외교가 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한일 과거사 문제 또 외교 문제로 항상 또 비화가 됐었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또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의 황평우 관장이었습니다.